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적 정리 그러면요. 토지 이동 정리만 있는 건 아니죠. 토지 이동 정리만 있는 건 아니고 소유자 정리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토지 이동 정리에 대해서 본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를 합쳐가지고였으니까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는 토지 이동 정리 중심으로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 않은 소유자 정리 절차를 볼 것이고요. 그럼 소유자 정리까지 끝나게 되면 지적 정리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정리가 끝나면 등기부와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적 정리 결과를요. 토지 소유자 등기 통지까지 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다만 또 토지 이동 정리와 관련돼서 안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토지 이동 정리는요. 원칙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지죠. 원칙적으로 신청. 신청이 없어도 직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죠. 가장 일반적인 것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유자 아닌 사람, 채권자 등이었습니까? 소유자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 신청하는 경우만 했지만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같이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요. 일일이 토지 소유자가 오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청과 관련돼서요. 이 두 가지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추가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촉탁, 통지 이 절차까지 하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자, 지적 공부의 정리에서요. 토지 이동 정리 틀린 것은요. 자,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직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 의무를 게을리했어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근데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고 해서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이지 과태료,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짓으로, 허위로 만약에 신청했다.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는 이제 벌칙을 부과하지만요. 몰라서 못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제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고요. 자, 4번 보시면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채권자죠. 대표적인 사람은 매수인이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분할함에 있어서요. 소유자가 분할할 줄 모르면 매수인인 채권자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어요. 이건 동 이름이 바뀌는 거죠. 서초동을 서현동으로 바꿔요. 이건 법으로 바뀐다고 했죠. 서초동이 서현동으로 바꿔서 법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법으로 바뀌게 되면 서초동이 서현동으로 바뀌게 되면요. 뭐가 바뀝니까? 토지의 소재가 바뀌게 되겠죠. 동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동 이름, 소지가 바뀌고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서초동을요. 서초동을 서현동으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서현동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법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러면은 소재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토지 이동이 발생이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었으니까 토지 이동이죠. 그럼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해야 되느냐?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으로 바뀌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서초동이면요.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데 서현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들의 이제 소재를 동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가가지고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얘들이 알아서 직권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다 정리를 하는 상태에서요. 등기소에 그러면은 등기부에도 동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동 이름 즉 소재가 기록되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등기소도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소도 알고 있으니까 촉탁할 필요가 없죠. 등기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는요. 등기관이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적공무는 지적소관청에서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서로 촉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서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촉탁할 필요도 없고요. 정리가 끝난 다음에 습니까 통지할 필요는 있냐. 토지 소유자를 또 이미 알 거 아니에요. 이 동 이름 바꾸는 것이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바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법을 개정을 하려면요. 동 이름 바꾸려면 습니까 공청회도 하고 최소한 어떻습니까? 1년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할 때.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다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다 바뀌었답니다. 라고 일일이 통지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동 이름과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은요. 뭐 통지고 뭐 척탁이고 다 할 필요 없어요. 신청도 할 필요 없이요. 지적공무는 지적소관청에 등기부는 등기관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갔었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서현동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여기 부분은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서초동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는 서초동이고 여기는 서현동이겠습니까? 다 서현동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토지의 소재는요, 지적 공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되는 거죠.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따로 뭐 촉탁이고 신청이고 통지고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43번이요. 이제 대신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4사람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 그러니까 보통은 채권자의 대표적인 사람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 이런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에 있어서는요.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목이 변경이 됐어요. 공공사업을 통해서 지목이 변경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토지 소유하는데요. 그냥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잡종지였어요. 잡종지였는데 여기 수도관을 매수를 한 거예요. 공공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도용지로 바뀌게 하지요. 근데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이런 거. 그럼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시행자죠, 시행자. 시행자가 없습니까? 대신, 토지 소유자를 대신 신청해주면은요, 토지 소유자도 좋고, 시행자도 좋고, 지적소관청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편하겠죠?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신 신청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행정기관의 장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 가서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니까 아파트 단지가 되겠죠. 그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일부가 토지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이동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업을 통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었습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대지니까. 그럼 아파트 소유자들이 전부 가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하려면요, 이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가서 토지 이동 신청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부지 같은 건 어떻습니까? 대표자가 있죠.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분 소유자들은 여러분 집합공부법 하셨잖아요.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를 우리는 관리단이라고 하죠. 구분 소유자들 단체. 그리고 구분 소유자들 단체인 관리단의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관리인은요, 대표자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관리단의 대표자를 특별히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가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관리인을 따로 뽑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즉흥해서 어떻습니까?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는 거죠. 대표자가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자도 잘 몰라요.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면요, 사업 시행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서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다 모여서 신청하러 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표자인 관리인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어요. 5번 보면은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차 건물, 주차 전용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재의 경우에 그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이 사람은 진짜 관리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자잖아요, 대표자. 관리단의 대표자. 그러니까 소유자들의 대표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대표자가 아니죠. 그냥 관리만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44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매수인 이런 사람이요,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분할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토지도, 지목 변경 이런 것도 다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위 신청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상 정정이에요. 등록상 정정은요, 오류가에서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정정을 신청 못해요. 정정 대상 토지의 정정은요, 반드시 직접 소유자가 와야 되지, 매수인 이런 사람이 대신 신청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요, 그냥 매수인들이 다 대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정은 직접 소유자가 오라는 겁니다. 정정 대상 토지는 대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이게 3년 전,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변경,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변경이 된 조문들은 언젠가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번은요,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주택건설 사업 시행지역. 자,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그 토지 소유자들이 일일이 다 와서 토지 이동 신청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그 토지 이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너만 와서 신청하는 거야. 너만 와서. 토지 소유자 오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토지 이동의 신청이 이제 특례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대위 신청을 하는 것도요, 소유자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시행자만 할 수 있지 소유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특례가 되는 거죠.
먼저 기본적으로요, 이제 농어촌 정비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주택건설 사업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요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도지사가 정답이 됐으면요, 시도지사가 되는 것도 다 외우잖아요, 따로.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시도지사라고 해서 외우지 않은 내용은요, 그러면 다 지적소관청인 거예요. 지적소관청에요 신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또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에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요,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한다고 하더라도요, 토지 소유자는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소유자는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만 할 수 있어요. 신청하도록 요청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토지 이동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다 1번이 쉽게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받으면요,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신청을 하라는 거죠. 신청을 하라는 것이고요. 자, 5번은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요, 이제 택지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서요, 이것이 환지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구토지 소유자에게 신토지에 나눠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이거 환지라고 하는 거죠. 바꿔주는 경우에는요,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요, 사업 완료 신고서 안에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토지 이동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토지 이동, 얘들이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이동 신청도 해야 되는데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사업 완료 신고서 안에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자, 46번은요. 자, 틀린 것인데 46번. 자, 1번 보시면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과 시행지역과 관련돼서 넣습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한다는 거죠. 해당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는 안 됩니다. 농어촌 정비 사업 마찬가지죠. 대단히 어떤 토지 이동 사업이에요. 이런 경우도 사업 시행자가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 1과 2의 경우에요, 사업 시행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대신할 수 있느냐? 대신 안 된다고 했죠. 사업 시행자가 하지 않으면요, 토지 소유자는 빨리 좀 해달라고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만 할 수 있지 토지 소유자가요,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농어촌 정비 사업 시행자,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이런 곳에서는요, 사업 시행자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소유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유자가 와서 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일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면 이 사람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사업 시행자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 안 하면 사업 시행자에게 빨리 신청하라고 요청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3번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서는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해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신청하냐? 이때도요, 토지 소유자는 절대 아니에요. 시공을 보증한 사람이나 입주 예정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에요. 그러면 청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면, 자, 공사가 준공되면 습니까? 그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요, 토지 공사가 준공되면 습니까? 지목은 변경된 걸로 취급하는 거죠. 토지 공사 끝나면 지목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형질 변경, 토지 공사만 준공되면 그때 지목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것도 준공을요, 예전에 시험 문제가요, 착수한 때 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적어도 토지공사는 준공이 됐을 때습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공사는 준공이 될까요? 토지공사요. 토지공사만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앞으로 들어설 건물들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준공됐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47번은요.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이건 뭐 일반적인 거죠. 지번을 변경하거나 지적공고를 복구할 때는 지적공고 다시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자, 2번 보시면 토지이동이 있으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이동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되겠죠.
3번은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리할 때 넣습니까? 신청할 때 들어갔어야 될 비용을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한다고 했죠. 물론 예외적으로 씁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같은 경우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했어요. 그럼 수수료를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인데 참고로만 보세요. 정리한 날로부터요.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그때 수수료를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5번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요. 그렇죠? 숫자가 있으니까 하나 좀 기억하시면 돼요. 30일에는 내야 된다. 자, 48번은요. 소유자 정리죠. 소유자 정리. 여기까지 끝나고 여기. 소유자의 신청인데 대위 신청이나 사업 시행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 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유자 정리 절차가 나오겠죠. 자, 소유자 정리 넣습니까? 등기소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근데 신규 등록은 우리가 신규 등록 시간 했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만 예외적으로 씁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만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넣습니까? 다 등기소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소유자는 1번 맞죠. 자, 2번은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요. 자, 소유자가 없으면 없습니까? 국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으로 이제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는 얘들이 요구하면 바로 그냥 국으로 등록하느냐? 그건 아니고 정말로 소유자가 없는지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얘들이 이렇게 국으로 등록하라고 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한번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통해서요. 정말로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제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한 번은 확인은 해보라는 거죠. 한 번은. 3번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자, 소유자는 등기를 보고 옮겨 적어요.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토지의 표시가요.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불일치가 돼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부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등기부가 잘못된 거예요? 지적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등기부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부가 잘못되는 걸 발견했어요.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는 걸 발견했을 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불부합 상태인데 서로 몰라요. 등기소도 모르고 있어요. 등기소가 모르고 있으니까 부합하는 변경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이 먼저 알았죠. 알았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러면은 소유자 정리하고 난 다음에요. 소유자 정리를 한 다음에 너희들 잘못되어 있다라고 통지를 하냐? 그게 아니고 부합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소유자 정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적공부고요. 여기 등기부가 있는데 자, 지적공부에 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지목에. 그 다음에 등기부도 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갑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할 때 넣습니까? 지적공부 보고 옮겨 적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치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요. 지목이 바뀌어요. 지목은 이제 지적공부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지적공부에서 과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 촉탁을 했어요. 근데 촉탁을 했는데 등기소에서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등기 촉탁을 안 해버렸다 그렇지. 그럼 여기는 여전히 전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적공부는 과손으로 돼 있고요. 그럼 불일치가 되고 있죠. 그럼 이 지목은 전입니까? 과손입니까? 과손이죠. 지적공부 우선이 되니까. 이게 지금 등기부가 잘못됐어요. 근데 등기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등기소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잘못된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경이 됩니다. 이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습니까? 등기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등기부에서 먼저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습니까? 그러면 지적공부도 소유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거꾸로 습니까? 등기소에서 이제 지적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지적공부의 소유자도 정리하세요라고 해서 등기 완료 통지라는 거죠.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 촉탁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고 소유자 표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는 등기소에 있었습니까? 지적소관청의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딱 봤더니 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럼 불일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나 소유자 정리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는 일치가 되지만 토지의 표시는 계속 불일치 상태죠.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요. 이렇게 불일치 상태에 있을 때는요. 절대 소유자를 정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소였습니까? 먼저 통지를 하는 거죠.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먼저 해요. 그럼 통지를 먼저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서 이제 알았어요. 아, 과손 이제 잘못됐구나. 그래서 과손으로 이제 변경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통해서 일치를 확인하고 비로소 소유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에서는요. 절대 소유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통지부터 하라는 거죠. 통지를 통해서 일치를 시키고 일치를 확인하고 나서 소유자를 정리를 한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수시로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요, 등기부에 소유자 표시하고 지적공고가 불일치하는지 일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확인해가지고요, 만약에 불일치 사실을 발견했으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소유자 정리를. 그래서 수시로요, 부합 여부를 습니까? 5번부터 보죠. 부합 여부를 수시로 이제 조사,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불일치니까 주소가 좀 잘못된 거. 이 사람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을이 소유자인데 소유자 정리된 상태에서 을이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를 넣습니까? 지적공부부터 받고요. 등기부부터 받고요. 등기부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주소는. 주소가 변경이 됐는데요. 얘들이 등기 완료 통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주소가 지금 다르게 돼 있죠. 다르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세 통지를 할 때요. 잘못된 주소로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통지 같은 거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봤더니요. 불일치하더라 이거죠. 불일치.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적 공부에 있어서 정정이나 이런 토지 이동은 어떻습니까? 신청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을한테 지적소관청에 지적 공부도 이것도 변경도 해야 되니까 신청하세요라고 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등기부 보고 주소를 정리합니다. 이 등기부 보고 주소 정리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틀린 거죠. 이런 게 좀 어렵죠. 문장으로 됐으니까.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요. 등기 보고 정리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이때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수시로 썼습니까?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하고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요. 이걸 수수료 내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수수료는 무료다라는 거죠. 자, 49번 보시면요. 49번 보시면은. 자,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이때 등기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넣습니까? 을이 가지고 온 등기필증. 등기필증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을이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을 보죠. 등기 완료 통지서. 을 앞으로 등기 완료 통지서가 왔어요. 그럼 등기가 완료됐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증명서가 되겠죠. 또 등기사항 증명서.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등기사항 증명서 가져와요. 등기부 등본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등기 전산정보자를 가져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다 등기가 들어왔으니까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요. 2번 보시면 접수증. 이것도 기출됐던 것 같아요. 접수증이에요. 접수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등기됐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접수가 먼저 되고요. 등기가 완료가 될 걸 전제로 해서 그 효력이 접수시로 소급되는 것이지 접수만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취하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접수만 된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접수증은요. 증명서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 증명서류가 될 수가 없죠. 접수증은. 완료 통지서는 가져요. 적어도 완료는 돼야 돼요. 완료. 접수만 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대응되지 않죠. 좀 너무 지역적으로 좀 깊이 들어갔죠. 이것도 기출됐던 것인데 좀 깊이 들어갔고요. 자, 50번 보시면요. 이제 토지 변경에 관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등기 촉탁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 1번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대부분 등기 촉탁해요. 자, 축척 변경이요. 다 등기 촉탁한다고 그랬죠. 또 지적공부에 들어서 지번을 변경합니다. 지번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등기 촉탁해야 되겠죠. 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건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개편이라는 건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거라고 했죠. 통폐합되면 어떻습니까? 지번도 새롭게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에 지번도 부여합니다. 그럼 지번을 새로 부여하기 때문에 지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등기 촉탁해야 될 것이고. 직권으로요. 등기사항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등기 촉탁을 해야 되겠죠. 자, 신규 등록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좀 더 이제 들어가서요. 보게 되면은요. 자,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합병하면 면적 바뀌죠. 지목 바뀌었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하면 또 지번 무조건 바뀌죠. 받아들인 등록 말소할 때 등기 촉탁 해야 된다고 그랬죠. 면적 바뀌니까. 이런 건 없습니까? 다 등기 촉탁을 할 거예요. 근데 1번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이름만 바뀌었어요. 등기소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 촉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보죠. 신규 등록만 알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신규 등록이 국한돼서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요.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겠죠. 소유자 정리는요. 자기들이 등기 보고 정리한 다음에 등기 촉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적공부 복구 넣습니까? 자기들이 등기부를 보고 복구를 했어요.
그러는데 등기부가 복구자료에 해당되죠. 자기들이 등기부 보고 복구한 다음에 등기부 고쳐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했으니까. 자, 분할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촉탁해야 되겠죠. 면적이 바뀌니까. 분할. 경계나 좌표 넣습니까? 아예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죠. 분할만 촉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53번 보시면은요. 53번.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저것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이 또 끝났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통지만 남았죠. 정지 결과를 마지막으로 통지까지 하면 모두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지에 관한 내용이죠. 통지. 그러면 통지를 한다는 것은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적 정리 결과를 통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모를 경우만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만약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 결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통지하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신청해서 정리가 됐을 때는 알고 있으니까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떨 때 통지하겠어요? 이런 경우죠. 직권을 하면 모르겠죠. 또 신청도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사업시행자가 해줬으면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나 대위 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때만 통지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1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정리했다고 했어요. 말소를 했습니다. 통지해줄 필요가 없죠. 근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직권으로 말소를 했으면 통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청기가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근데 2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을 발견해 직권으로 정정했어요. 직권으로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통지해줘야 되고요. 또 3번도요. 3번은 신청은 신청인데 사업시행자가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또 직권이라고 했잖아요. 직권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통지를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행정구역의 개편이에요. 자, 행정구역의 개편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번도 어떻습니까?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이제 새롭게 부여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 다 이건 직권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방배동에 소차동에 편입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1004번지로 부여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행정구 개편돼 가지고요.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요. 다 직권으로 이루어져요. 직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방배동 100번지였는데 이게 서초동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서초동 몇 번지가 됐습니까? 알지를 못하잖아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자, 54번은요. 54번.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인데요. 자, 통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요. 그러면 직권이나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통지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것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죠. 지적소관청의 지번을 변경합니다. 이거 직권을 해요. 신청에 이루어져요. 지번 변경 다 직권을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씁니까? 지적소관청이 답답하면 지번 변경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이따가 100번지로 해주세요. 200번지로 해주세요.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권이니까 통지해야 되겠죠. 자, 2번 복구요. 복구도 신청 없이 직권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대요. 대위 신청했으니까 습니까? 당연히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죠. 5번을. 자, 등기 촉탁을 했습니다. 그럼 등기 촉탁을 했으면요. 등기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지적소관청이 했으면 내가 나중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지목이요.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었다고 해보죠. 근데 지목에서 과수원으로 바뀌면요. 내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 촉탁을 해줬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했으면요.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반드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잘 기억하세요. 등기 촉탁을 했으면 했다는 사실도 반드시 통지를 한다. 다 통지하는 것인데요. 자, 4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는요. 등기관서에요. 등기완료 통지서에 의해서요.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등기관서에서 보죠. 등기부에요. 가백에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그럼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을한테 먼저 우리가 등기법에서 하죠. 신청했던 사람 또는 그 등기 명의 되는 사람한테요. 등기소에서 통지를 해주죠. 이 사람한테. 당신 앞으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걸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한테 등기 완료 통지를 하면서요. 지적소관청에도 소유자 정리하도록 통지하고요. 세무서장한테도 세금 거두라고 통지하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여기저기 다 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등기법에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미요. 등기소에서 당신이 소유자라는 걸 통지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씁니까? 통지가 오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가백에서 을에게라는 소유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이 하는 정리였습니까? 등기관서의 등기완료 통지에서 정리하는 것이지 의뢰 신청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뢰 신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을한테 또 통지를 해줘야 되냐에 있어서요. 을은 없습니까? 등기소로부터 이미 연락 다 받았죠. 그러니까 또 통지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 통지서에 따라서요. 소유자 정리,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했을 때는 등기관서에서 지적소관청에만 등기완료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에게도 이미 등기완료 통지를 다 했을 테니까 또 통지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출이 됐던 것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55번은요. 통지하는 시기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죠. 만약에 등기 촉탁을 하고 나중에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습니까? 등록하고 바로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할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이 필요 없으면 그냥 등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해서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 촉탁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6, 57, 또 많이 남았네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다 종합 문제들이에요. 종합 문제.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는 종합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보죠. 앞에서 다 했던 것들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틀린 것인데요. 합병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데 한필지 전세권 등기가 있어요. 이거 용의권이니까 합병해도 상관없겠죠. 용의권. 한필지 일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합병 신청이 가능하죠. 저당권이었으면 합병할 수 없게 되겠죠. 자, 2번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주소부터 일치시키고 합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은요.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등록전환 신청해서 등록전환 대상 토지에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갑자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등록전환 대상 토지하고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암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런 거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요.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습니까? 강제로 징수한다고 했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예외지만요. 징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반드시 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수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왜 틀린 것이고요. 아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지적 정리를 했으면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있으면 등기 촉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 정리를 통지를 하는데 통지 받을 자의 주소나 곳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통지하느냐? 자,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하는 방법이 관한 내용이죠. 자, 57번은요. 자, 틀린 것인데. 자, 1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2번 임야대 등록된 토지가 도시 군관리구역서에 따라 분할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없습니까? 등록전환 신청 대상 토지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공동주택 부지예요. 자,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죠. 합병 신청은 60일인 거죠. 60일. 앞에서 했던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4번은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 변경 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60일 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되고요. 자, 5번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대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회복 등록이죠. 회복 등록은 신청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회복은 어떻습니까? 회복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요. 국가가 회복하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0일 이내 뭐 신청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되겠죠. 근데 뭐 다 직권을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나오면 이게 말소하는 것이냐 회복 등록하는 것이냐 구별을 하시라고 했죠. 5번이 틀린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58. 마지막이 아니네요. 두 문제가 더 있어요. 자, 1번은요. 이제 신규 등록에 있어서 이제 틀린 것인데요. 동일한 축척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요. 바로 틀렸죠.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틀린 거죠. 1번이. 나머지 내용은요. 만약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등록전환 신청 대상 토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는 분할과 관련돼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면은 60일이죠.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 신청과 함께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등록전환에 있어서 면적이 이제 오차가 발생했을 때죠. 그래서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다음에 5번은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토지 공사만 준공돼도 지목 변경 신청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 문제로 나왔을 때도 쓰니까 또 해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59번이요. 이제 마지막인데 옳은 것이죠. 우리가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은요, 소유자 정리를 해요. 소유자 정리를 할 때 넣습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해야 되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했으니까 틀린 거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의서가 틀리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요. 분할을 합니다. 분할할 때 넣습니까? 앞에 수식어가 뭐가 다든지 간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죠. 다만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요. 만약 건축물 있으면요. 건축물 없으면 걸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건축물이라는 말 없으면요. 얼마든지 지상 경계점 표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측량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죠. 3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발생합니다.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은 이용국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고 결번들은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이용국이 보전하는 거죠. 3번은 맞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함에 있어서요.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가 지적권과 불일치해요. 불일치 넣습니까? 절대 정리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통지해가지고 일치를 시킨 이후에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불일치한 상태에서는요. 절대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일치한 상태는 절대 정리가 안 되고 먼저 일치를 먼저 시키기 위한 통지를 하고 그래서 일치가 됐을 경우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말을 좀 바꾸는 거죠. 틀려버리죠. 정리한 다음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를 통해서 일치를 시킨 다음에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합니다. 지상경계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뭐라고 합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고 일단 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말을 조금씩 바꿔놓죠. 이것을 함정에 안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종합적인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가 섞어놨을 때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거기에 이해를 여러 번 해가지고 거의 암기 수준까지 갈 정도로 이해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거죠. 앞에서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적법은요. 12문제를요. 거의 한 7, 8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법이랑 세법이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문제를 7분 안에 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빨리빨리 풀어야 되겠죠. 실수하면 안 되죠. 자, 좀 늦게까지 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지적법과 관련해서 제 5장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죠. 지적 측량하고 그다음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